94, 여전히 수조 원짜리 회사를 굴리며 투자 전설이라 불리던 노인이 드디어 은퇴를 선언했다. 워런 버핏이 올해 말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하자 60주년 오마하 주주총회장은 잠시 얼어붙었다. 한 시대의 마무리였다. 오늘은 이 세계 최고 투자자 중 한 명의 여정과 형들이 저점 매수하다 멘탈 나갈 때 붙잡아줄 만한 워런 버핏의 말들을 정리해본다. 나는 범증이다. 여러 자료를 모아 만든 내용이라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면 좋겠다. 워런 에드워드 버핏은 1930년 8월 30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하워드는 증권 중개인이었고 집에는 재무, 투자 서적이 쌓여 있었다. 버핏은 내성적이었고 관심사는 거의 하나였다. 돈 버는 일. 첫 스타트업은 6살 때다. 코카콜라, 껌, 잡지를 들고 동네를 돌며 팔아 한 달에 $175 정도를 벌었다. 11살에는 이미 첫 주식 투자를 했다. 시티 서비스 우선주 3주, 주당 $38. 곧 $27로 떨어졌지만 손절하지 않고 버티다 $40에 팔았다. 그러나 그 주식은 $200까지 갔다. 그가 얻은 교훈은 단순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15세는 텃밭용 땅 40필지와 $5,000를 모았다. 당시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1947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대학 안 가고 아버지랑 증권 중개를 할까 고민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20살도 안 돼 전업 트레이더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결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에 입학했다가 네브래스카 대학교 경영학과로 옮겨 졸업한다. 1951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으면서 인생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난다. 여기서 1달러짜리를 50센트에 사라는 가치 투자 철학과 안전 마진 개념을 배운다. 졸업 후 오마하에서 아버지 증권사에서 일하다가 1954년 뉴욕 그레이엄 뉴먼에 합류한다. 스승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훗날 막내 아들 이름에 그레이엄을 넣었을 정도다. 1956년 그레이엄이 회사를 청산하자 버핏은 모아둔 $14만 들고 오마하로 돌아가 버핏 파트너십을 만든다. 방 하나를 펀드 사무실로 쓰면서 친구 가족에게서 $10만 5천 모았다. 그리고 4가지 원칙만 집요하게 밀었다. 1. 가치 투자. 내재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종목을 사라. 2. 집중 투자. 확신 있는 소수의 훌륭한 기업에 크게 베팅하라. 3. 장기 보유. 단기 변동성, 시장 소음은 무시하고 오래 들고 있어라. 타이밍 맞추기 게임 하지 마라. 4. 안전 마진. 충분히 싸졌을 때만 매수하라. 이 원칙 덕분에 10년 만에 펀드는 $720만 커졌고 이 중 $100만 버핏 몫이었다. 처음 $1만 넣은 투자자는 13년 뒤 평균 $1270 수익을 얻었다. 같은 기간 다우지수에 넣었다면 $270 정도였을 것이다. 1968년 그는 1억 400만 달러를 운용하는 사람이 된다. 연평균 수익률 29.5%, 같은 기간 다우지수는 7.4%.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 숫자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안다. 1965년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CEO 겸 회장이 된다. 그리고 1969년 39살에 $2,500만 굴리던 파트너십을 접고 망해가던 직물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사실 그는 1962년부터 버크셔 주식을 주당 $7.6에 조용히 사모으고 있었다. 당시 사장 스탠턴에게 주당 $11.37에 자사주 매입을 제안하고 경영권을 잡자마자 스탠턴을 해임한다. 그리고 작은 방직 회사를 보험, 에너지, 철도, 제조, 금융을 아우르는 지주회사로 바꾼다. 1972년에는 시즈 캔디를 $2,500만 인수한다. 이후 50년간 수익률 8,000%, 세전 $20억 넘는 이익을 가져다 준 투자였다. 이어 워싱턴 포스트, 네브래스카 퍼니처 마트, 데어리 퀸, 벌링턴 노던 등 굵직한 인수가 이어진다. 초기 자금 원천은 보험과 미디어였다. 이렇게 쇼핑을 이어가며 1982년 포브스 부자 400인에 $2억 5천만 로 진입했고 3년 뒤
56세의 억만장자가 된다. 1988년 무렵 버핏은 10억 2천만 달러를 들여 코카콜라 약 4억 주를 매수한다. 어린 시절 집집마다 콜라를 팔던 소년이 이제 그 회사 지분 6.2%를 가진 주인이 된 것이다. 첫 해 배당만 7,500만 달러였다. 그는 이후 36년 동안 이 주식을 한 번도 팔지 않았고 현재 이 포지션 가치는 250억 달러에 육박한다. 2022년 한 해 배당만 7억 400만 달러였다. 버크셔 전체로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우량주에 3,710억 달러가 들어가 있다. 한때 회의적이던 애플도 이제 10억 주 가까이 1,700억 달러 이상 들고 있다. 이 애플 포지션은 버크셔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 중 하나다. 원래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냥 섬유 회사였다. 정장 안감 같은 천을 만들었다. 두 차 대전 시기에는 옷 수요가 많아 장사가 잘 됐고 현금이 넘쳐 공장을 여러 곳 지었다. 하지만 1960년대 값싼 해외 경쟁자가 밀려들며 섬유 산업 전체가 무너졌다. 버크셔 매출은 급락했고 주가는 7.6달러까지 떨어졌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졌지만 버핏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현금 자산만 따져도 장부 가치는 주당 16.5달러였다. 처음부터 회사를 통째로 살 생각은 아니었다. 그냥 저평가된 종목 하나 사뒀다가 오르면 팔 생각이었다. 그런데 사태가 꼬이면서 1963년에는 버크셔 최대 주주가 된다. 문제는 그때부터 실적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63년 한 해에만 200만 달러 넘는 손실이 났고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 시장 점유율도 경쟁사에 뺏겼다. 월가는 버크셔를 누더기 쓰레기 취급했다. 버핏은 이제 구경꾼을 그만두고 직접 키를 잡기로 한다. 2년간 힘겨루기 끝에 1965년 5월 공식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를 장악한다. 사람들은 이제 섬유회사를 되살리려나 보다 했겠지만 버핏은 냉정했다. 당직에 더 이상 돈을 넣지 않았다. 이미 승산 없는 산업이었다. 대신 방직에서 나오는 현금을 최대한 짜내 다른 사업에 돌리는 전략을 택했다. 재고를 줄이고 비용을 극단적으로 관리했다. 핵심은 방직에서 나온 현금을 모아 보험업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1967년 버크셔 자금으로 오마하의 보험사 내셔널 인뎀니티를 인수한다. 이후 신문사, 은행, 각종 우량 기업을 연달아 사들였다. 겉으로는 여전히 섬유 회사였지만 안에서는 보험, 금융 중심의 투자 지주 회사로 변신 중이었다. 1970년 결과가 드러난다. 당직 부문 이익은 4만 5천 달러에 불과한 반면 보험에서 210만 달러, 은행에서 260만 달러가 나왔다. 투입 자본은 비슷했지만 수익성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1973, 74년 주식시장이 폭락한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지고 멀쩡한 우량주들까지 헐값이 됐다. 버핏은 이 상황을 피바다가 아니라 대세일로 봤다. 이때 질 좋은 주식을 대량 매수하며 버크셔는 작은 투자 회사를 넘어 황금 종목을 쥔 금융 괴물로 성장한다.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는 200개에 가까운 회사를 거느리고 상장 주식만 2,640억 달러어치를 들고 있다. 버핏이 경영권을 잡은 뒤 버크셔 주가는 550만 퍼센트 넘게 올랐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은퇴 개념이 없다고 했던 그가 이제 방향을 틀었다. 앞으로는 자문, 기부, 투자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메인 무대는 다음 세대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후계자는 이미 2021년에 지명됐다. 그렉 에이블. 버크셔 부회장이자 에너지 부문 총괄이다. 예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CEO였고 재생에너지, 전력 사업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말수 적고 겸손하며 드라마를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버핏 취향과 잘 맞는다. 현재 버크셔는 현금을 약 3,480억 달러 들고 있다. 올해 초 산불, 보험 손실 등으로 이익이 14% 줄었는데도 버핏은 장기적으로 문제 없다고 단언한다.
어차피 이 회사는 주식만 하는 집단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화물철도 등 실물 자산에도 크게 투자해 꾸준히 현금을 생산한다. 은퇴한다고 해서 워런 버핏이 회사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 자문은 계속하고 엄청난 지분도 유지한다. 예전 빌 게이츠와 약속했던 자선 행보도 이어간다. 지난 20년 동안 그가 기부한 돈은 500억 달러가 넘는다. 2006년부터 재산의 99%는 기부한다고 유언장에 못 박았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매년 버크셔 피주를 중심으로 일부 지분을 재단에 넘긴다. 2023년 6월 22일에는 A주 9,000주를 B주 1,370만 주로 바꿔 5개 재단에 나눠줬다. 매년 이베이에서 진행하는 버핏과의 점심 경매도 정례 행사다. 이 점심 한 번에 수천만 달러가 기부금으로 들어간다. 그가 한 말 중 인상 깊은 문장이 있다. 남는 돈을 남에게 주는 건 제일 쉬운 일이다. 그걸로 복잡한 문제를 진짜 해결하는 게 어렵다. 말은 잘하지만 행동은 안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워런 버핏은 말과 삶의 괴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제 버핏의 말 중 앞으로도 계속 회자될 만한 것들을 보자. 첫 번째, 가장 유명한 문장.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시장 전체가 들떠 있을 때 분위기에 휩쓸려 매수하는 행동을 정면으로 겨냥한 말이다. 다들 도망칠 때가 오히려 기회라는 뜻이다. 이걸 이해 못하면 꼭지에 물리면서도 지금이 바닥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두 번째,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숫자만 보지 말고 그 회사가 장기적으로 만들어내 실제 가치를 보라는 말이다. 유튜브도 비슷하다. 자극적인 콘텐츠로 조회수만 올리는 건 쉽지만 보는 사람 인생에 뭔가 남기는 건 다른 문제다. 주가, 조회수 같은 가격 말고 그 뒤에 있는 가치를 보라는 얘기다. 세 번째, 규칙 1. 절대 돈을 잃지 마라. 규칙 2. 규칙 1을 절대 잊지 마라. 다소 과장처럼 들리지만 포인트는 하나다. 원금 보전이 최우선이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피하고 감당 가능한 손실 한도를 분명히 정하라는 메시지다. 네 번째, 위험은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 생긴다. 투자든 사업이든 스스로 이해하는 것에만 돈을 넣으라는 경고다. 남이 좋다니까, 커뮤니티에서 핫하니까 같은 이유로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건 투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깝다. 다섯 번째,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망가뜨리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 신용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자산이다. 한 번 크게 삐끗하면 신뢰와 기회가 함께 날아간다. 무엇을 하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망가뜨리지 않는 게 결국 가장 남는 장사라는 뜻이다. 버핏은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진중한 이미지와 달리 유머 감각도 상당하다.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자주 드러난다. 2017년 주총에서 그는 찰리 멍거를 이렇게 소개했다.